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핀란드와 가까운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러시아가 유럽 접경 지역에서 조용히 진행해온 군사활동에 대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스웨덴 언론 SVT가 입수한 위성사진에서는 카멘카, 페트로자보츠크, 세베로모르스크이 올레냐 등 러시아 내 4곳에서 군사활동이 새롭게 시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불과 57 떨어진 카멘카는 과거 미개발 지역이었으나 지난 2월부터 병력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군용 텐트 130개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서도 마치 블록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군용 텐트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르만스크주에 있는 군사지역인 세베로모르스크에서는 개조된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따라 비행하는 헬리콥터 여러 대가 확인됐습니다. 또 핀란드 국경에서 약 160km 떨어진 페트로자보츠크에서는 새로 지어진 대형 창고 3개가 포착됐는데 전문가들은 대형 창고의 정체가 장갑차 보관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 인근 지역에서 군기지 확장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이를 입증할 위성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한 것에 대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미하일 클라에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을 때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조치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현재 상황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과 판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지역에 집결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미국의 우려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일축했으나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역시 일부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행위가 나토 회원국 공격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나토와 갈등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군사 분석가 에밀 카스텔미는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가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서쪽 국경에 신속하게 군사 시설을 집결시키라고 명령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하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후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 국경 근처의 레닌그라드 군사지구를 창설하고 군부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나라들에까지 야망을 갖고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 내 군사 전문가들은 크렘린이 나토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핀란드 국경에 새로운 육군본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국방싱크탱크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루슬란 푸코프 소장은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면 적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를 국경 너머로 감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토와의 충돌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군이 나토와의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나토와의 동쪽 국경의 군사 주둔을 늘릴 준비를 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100만 명 병력을 최대 150만 명으로 늘리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병력 모집을 늘리기 위해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 일시금을 지급하며 병사 수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신흥경제연구소 이이카 코르오넨 소장은 이 액수는 일반인이 1년간 벌 돈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군사비 지출을 종전 국내 총생산 GDP의 3.6%에서 올해 6% 이상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지난해 GDP의 3.4%를 군사비로 지출했고 EU 국가들은 평균 2.1%를 지출했습니다. 러시아는 군비 지출 증가에 따라 한계에 달했던 군수산업 기업들의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새 시설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2021년 러시아는 주력 전차 T-90M을 40여 대 만들었는데 지금은 연간 300대 가까이 만들고 있습니다. 핀란드군 고위 관계자는 이들 모두가 나중에 사용할 것에 대비해 러시아 내에 비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포와 군수품 생산도 20% 안팎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드론 품질과 생산량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카볼리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은 이달 상원에서 러시아군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재구성되고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투의 대부분을 감당할 러시아군은 현재 전쟁 초기보다 더 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페트로자보츠크, 카멘카, 스푸트니크, 로가체보 등 러시아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는 병사 숙소와 군수품 저장 시설, 철도 노선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해 군구역이 재편되었으며 모스크바 군구역은 가까운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철도 및 도로망을 연계해 병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방정보 당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군구역 내 분산된 여단들이 1만 명 규모의 사단으로 약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카네기 재단의 러시아 유라시아 담당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러시아군이 유럽 발트해 국가들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는 꽤 빨리 올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2에서 3년 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나토와의 대규모 전쟁도 7에서 10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병력 증원은 대부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와 저판,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등 러시아계 인구가 많은 나토 소국을 침공해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탱크 방어를 위해 참호를 파고 드래곤의 이빨이라 불리는 피라미드형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국방 준비를 강화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대인지뢰 금지 국제조약에서도 탈퇴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 카미시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강력한 동맹과 효율적인 지휘체계, 잘 갖춰진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방산으로 무장해오던 이들 국가들은 더욱 확실한 준비에 들어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의 2차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덴마크도 방위비 10조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12일 핀란드는 한국군이 운용하던 중고 K9 자주포 38문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해 계약 규모는 1억 3,400만 유로 약 2,200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2017년 한국과 K9 자주포 48문을 중고로 계약한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8문을 추가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추가 구매 사례로 러시아에 인접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 조치를 시급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로 K9 자주포 성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도의 K9 자주포 100문이 전진 배치되며 높은 명중률과 기동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상화력 분야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해 K239 천무, K2 전차 등의 수요가 급증할 태세입니다. 한국 방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가성비 제품들이 분쟁 지역에서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의 압도적 힘이 평화를 위한 곳에 잘 쓰여지길 바라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